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 빨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번 볼게요. 자, 지금 13-2번에 나와 있는 함수랑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자, 지난번에 이런 거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전 구간에서 증가하려면은 A랑 B 사이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지금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 자, A, B 둘 다 양수라고 그냥 가정하고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AX는 어떻게 그려? 증가하는 직선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다가 뭐를 그리는 거야? 얘를 마치 뭐처럼? X축처럼 생각하면서 B sin X를 얹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할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갈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떤 지점이 되는 거니?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이 될 거야. 얘 사인 함수 자체가 x절편에서 뭐를 가져? 변곡점 갖는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그지? 변곡점은 기울기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됩니다. 뭐가 됐든 지금 변곡점이라는 거는 기울기의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최소가 되고요.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건데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이고요? A고요. B sin X의 이 지점에서 기울기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0보다 어때야겠다?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얘가 계속 증가하려면은 A 마이너스 B라는 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사이즈가 B의 사이즈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A랑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를 가정하고 나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A랑 B를 가지고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 사이에 누가 더 커야 된다? A가 더 커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굳이 막 미분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fx가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x 더하기 4분의 파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코사인 x를 더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직선에다가 코사인 x를 더했다라고 볼게. 자, 이럴 때 gx가 절대값 fx-k라고 주어졌거든요.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라고 나왔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누구랑 누구의 차이 함수에다가 fx랑 k라는 상수함수의 차이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야. 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fx가 지금 딱 한 주기만큼만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그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해보자고. 한 주기를 딱 그렸는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해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코사인 함수 그리는 거잖아. y는 x 더하기 4분의 파이라는 직선에다가 코사인 x 얹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주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다가 상수함수 그려봐. 이런 상수함수 그려봐. 어떤 일이 벌어져? 절대값 씌웠을 때 첨점 무조건 나오지. 맞아? fx라는 함수랑 k라는 상수함수의 차이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운단 말이야. 상수함수가 뚫는 순간 절대값 씌워서 첨점이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런 지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거 지금 여기서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첨점 발생을 단 한 점에서도 안 하려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지.
여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요 지점 기울기의 변곡점 자체가 기울기가 뭐가 되면 0이 되거든요. 그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림 이렇게 그릴 거야. 지금 얘가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다가 코사인 함수 그릴 거거든. 코사인 함수 그렸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봐. 이렇게. 자, 여기에 기울기 최소점 있지. 기울기의 최소점에 변곡점이니까 여기 있을 건데 여기서 기울기가 뭐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겠다. 그리고 K라는 상수함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요 라인 됩니다. 맞아? 계속 증가만 하고 있으면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다 그릴 수 있고요. K를 여기다 잡을 수 있고요. 또 여기다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계속. 야, 근데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언제야? x가 몇인 지점? 야, x가 몇인 지점이야? 코사인 함수의 x 절편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돼. 그럼 그 다음 또 이 지점 뭐가 돼? 주기는 몇이니까?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어디서 나오겠어? 2분의 9파이에서 나오겠지. 그 다음 어디서 나오는 거야? x는 2분의 13파이에서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 0부터 어디까지만 보기로 했어? 0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6파이보다 작은 범위라고 그랬거든? 얘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봐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이 범위 내에서 K 값이 될 수 있는 놈들의 합부해달라고 그랬거든요? K가 뭔데?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그러면 지금 여기 함수값 뭔데? F? F배? F 2분의 파이 될 거 아니야. 여기 뭐가 되겠어? F? 2분의 5파이 되겠죠. 그 다음 얘에 대해서 또 F? 2분의 9파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요거 3개 더해달라는 문제야. 결국에. 이거면 돼요. 근데 생각해봐라. 지금 fx가 여기에 x에다가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대입할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직선이니까 그 사이 간격이 똑같다면은 그 세 값 사이에 등차수를 이루겠다는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지금 변곡점이니까 그 지점에서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기에다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사라지고요. 여기에다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대입한 것만 남게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 얘랑 얘의 합이라는 거는 얘가 중앙이 된단 말이야. 등차 중앙이 돼서 결국에 답은 3 곱하기 f 2분의 5파이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야. 딱 세 점만 나오는데 그들 사이에 등차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분의 5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돼서요. 4분의 10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11파이 곱하기 3, 4분의 33파이 나오겠다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를 니네가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어야 돼. 이 세 지점을. 자, 다음 1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fx가 주어졌는데 fx 그래프형 바로 그릴 수 있지. 자, k가 양수인 상태에서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림 그려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알랄랄랄랄랄랄라. 원래 여기서 접하고 싶었던 거야. 왜? 부호는 x제곱만 따라갈 거니까. 근데 다항함수보다 더 파워가 센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어. 자, 그러니까 x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 자식이 잡아 끄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문제 그 다음 조건이 있거든요. t, ft에서 x축까지 거리랑 y축까지의 거리 중 크지 않은 것을 작거나 같은 거를 고르겠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지금 여기 이사옥면에서 얘랑 얘 사이 거리 중 더 짧은 거 고르겠대. 그럼 거리가 같은 건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돼? x축으로부터의 거리랑 y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다 어디 있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겠지. 그래서 지금 얘보다 위에 있으면은 y축과의 거리가 지금 gt가 될 거고요. gt 맞나? gt가 될 거고, 얘보다 아래에 있는 점들은 다 뭐? x축과의 거리가 gt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 있지. y는 마이너스 x랑 얘랑 만나는 점 있지. 여기까지는 누구 따라가는 거야? 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gt가 되는 거야. 연속적으로 계속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전부터는 x축과 더 가까워지지. 얘가 되는 거거든요. 얘까지 쭉 가다가 얘로 바뀐단 말이야. gt가. 자, 그러면 지금 함수가 결국에 x 역할하던 게 y 역할로 바뀌는 거거든. 역함수 개념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지점에서 무조건 미분점이 하나 나오게 돼요. gt는. gt의 미분점이 여기 형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 봤더니 미분점 몇 개 있대? 딱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k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거든요. 음의 범위에서 미분점이 하나 나왔어. 그럼 지금 양의 범위로 갔을 때 미분점이 없어야 되는 거지. 자, 지금 어디서 미분점이 형성됐어? y는 마이너스 x가 뚫고 지나가는 그 지점에서 미분점이 형성됐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 1,3,0으로 오게 되면은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이제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위에 있으면은 y축과지 거리,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x축과의 거리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미분점이 없어야 되니까 y는 x를 그렸을 때 얘를 뚫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y는 x라는 직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 k를 키워주면은 이 볼륨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볼륨이 커지는 거지. 밑에 있는 이 곡선의 볼륨이 커진단 말이야. k 값 키워주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접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접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만족하는 뭐 구하래요? k의 최대값 구하랬거든요. k의 최대값은 어떤 순간? 접하는 순간을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랑 y는 x가 접할 때의 k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다 알파 대입하고 여기다 알파 대입했을 때 같다라는 식 하나에다가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 하나 쓰면 되겠죠? 자,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k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알파다라는 식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알파는 0은 아닐 거니까 요런 식 하나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자식 미분해서 알파 대입한 거는 이거 미분한 거랑 같다? 1이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먼저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뭐가 돼? k 먼저 앞에 빼놓고 2x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니까 x자리에다 알파 여기까지 알파 했더니 몇이다?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윗줄과 아랫줄 비교해봐. 이 친구랑 같다라는 결론 나올 거 아니야. 맞니? k에다 얘 곱하면 k에다 얘 곱했더니 1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지금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까지 묶어가지고 남은 부분 알파랑 얘가 같다라는 식 써줄 수 있단 말이야. 뭐? 알파랑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같다.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알파는 몇이다? 1이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알파가 1이니까 여기다 알파 1 대입하면 K 값 구할 수 있겠다. 자, K는 뭐가 된다? 2가 되겠다라는 거지. 응? 자, 그래서 K의 최대값은 답은 5번 2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그냥 막 식 세워가지고 난잡하게 푸는 거랑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결론을 알고 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최고치 함계수가 음수인 1차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fx 곱하기 2의 fx제곱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거 그림 어떻게 생겨야 돼? 얘는 어차피 지금 항상 양수잖아. 그리고 최고치 함계수 음수니까 x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자, 얘는 길이가 음수인 직선이야. 그러면 맞아?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뚫고 가. 그렇게 가려고 했어. 근데 이 자식 잡아줘. 얘가 최고치 함계수가 음수인 1차식이니까 얘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겼어. 이렇게 생긴 그림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을 때 자, P,GP는 Y는 GX의 극소점이다. 자, 여기 극소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Q, GQ는 곡선 GX의 변곡점이다. 변곡점 어디 나오겠니? 아래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시점 여기 어디 한 번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X좌표가 P고요. 여기 X좌표가 뭐가 된다? Q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온 상태고. 자, 나번 조건 봤더니 P가 2Q래. P가 2Q라는 거는 지금 Q랑 P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0보다 작아야겠죠. 그지? 0보다 작고 지금 그림을 굳이 그려보자면 Y축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가 같으면 되는 상황.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HX가 나왔는데 이거 맥시멈 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GX 아니면 MX래요. MX-1이래.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는 언제? GX가 더 클 때야. GX가 MX-1보다 크면 GX 고를 거고요. GX보다 MX-1이라는 자식이 더 크면은 얘를 고르겠대. 두 함수 중에 더 큰 거 골라주는 거야. 더 위에 있는 자식. 그렇게 그렸더니 HX가 뭐래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왔거든? 야, 근데 니네 최대 함수라고 하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줘요. 자, fx랑 gx 중에 지금 범위에 따라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는 거잖아. 둘 중에 더 큰 거 골라주는 거거든. 만약에 fx랑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자, 최대값 함수 지금 hx 그려봐. 얘였다가 얘로 바뀌어. 맞니? 둘 중에 더 큰 거 골라주겠다고. 둘 중에 더 큰 거. 지금 이 함수 똑같은 거 알겠지? 지금 뭐가 생성돼? 마치 뭐처럼 절대값 함수는 항상 뭐 어떤 소재랑 같이 다녀? 미분 가능성 소재랑 같이 다닌단 말이야. 왜? 뭐가 발생하니까 첨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친구도 그려보니까 뭐가 발생해? 첨점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디서 첨점이 발생하는데? 교점이라고 하지 마. 접점도 있어요. 교점 중에는 교차되는 점이야. 다 교차되는 점에서 첨점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이 있으면 안 돼요. 미분 가능하려면. 교차되는 점이 없다가 되는 거거든. 자, 이 그림에다가 어떤 직선이야? 이거 어떤 직선이야? 1,0을 m값과 상관없이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그 직선을 그렸더니 교차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잠깐 주함수 사이에 이런 그림도 하나 그려볼게. 만나지. 접하고 있지. 접하는데 이거 가지고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최대함수가 접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미분 불가능과 상관이 없어져요. 접하게 되면은. 응? 지금 이 그림 봐봐. 자, 선생님 지금 GX를 조금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다시 좀 그릴게요. 지금 직선을 그릴 거야. 근데 기울기 양수잖아? 기울기 음수잖아? 무조건 두 점에서 뚫어요. 기울기 음수. 무조건 저기 어디가 또 만날 거야. 두 점 뚫게 돼. 미분 불가능점이 나온단 말이야. 기울기가 음수면. 기울기 0이면 저기 뚫지. 양수일 때 생각해봐. 양수여도 한동안 계속 뚫을 거야. 뚫다가 언제? 이게 뭐야? 변곡점이지. 변곡접선의 x절편이 뭐가 됐을 때 1,0이 된다면 그려봐.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맞아? 1,0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함수 어떻게 되는데? 얘였다가 그냥 보라색 타고 가는 거지. 맞니?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해? 미분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변곡접선이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겠다는 거고요. 지금 주어진 이 함수 P랑 Q의 비율이 2대 1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fx의 식을 써줄 수가 있거든요. fx를. 그랬을 때 변곡접선이 뭐를 지난다? 변곡접선의 x절편이 1,0이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계산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이 문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을 미리 그릴 수 있다면은 이렇게 예측하고 나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또 ax 더하기 b 나중에 계산할 때는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놓고 나서 극소점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미분해서 직접 여기 x좌표 표현하고 두 번 미분해서 여기 x좌표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그림 그리고 이러면 시간 끝나요. 먼저 그림부터 그려놓고 나서 추론을 한 후에 마지막에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거구나까지 다 결정 짓고 나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도 우리가 다뤘던 소재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22년 수능 22번 문제 기울기 함수라는 거 선생님 다뤘었거든요. 자, 기울기 함수는 보통 두 종류로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런 꼴로도 나오고요. 이런 꼴로도 나오고 이런 꼴로도 나옵니다.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곡선 위의 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점? A, FA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얘는 뭐야? A, B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곡선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 중 하나 그려볼게. 자, 여기서 A, FA를 여기다 설정을 한다면 A, FA를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자, 이 자식은 이 기울기 함수라는 거는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뭐가 존재한다? 극소점이 존재하는 거야. 생각해봐. 점점 어떻게 돼?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자, A, FA하고
x, fx를 있는 거야. 두 점 사이 기울기를 생각하겠다고. 이거 이어주시면은 언젠가 뭐가 발생해?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가 발생하죠. 최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극소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니까? 다시 기울기가 어떻게 돼? 커지지. 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커지지. 여기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진단 말이야. 극소값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극소점은 언제 존재한다? 접하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극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두어졌을 때 여기에서 a, fa 잡았을 때 점점 어떻게 돼? 기울기가 커지지. 여기까지 커지겠지. 그러면 다시 다시 작아진단 말이야. 뭐 하여튼 접선 상황에서 극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볼게.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점이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기울기 어떻게 돼? 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어디까지 커져? 접하는 상황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 작아진단 말이야. 작아지다가 어디까지? 접하는 상황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커져요. 결국에 지금 이 기울기 함수라는 문제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곡선 위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왜? 어차피 특이점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특이점은 언제 발생해? 접선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함수는 결국에 접선이라는 이 포인트를 통해서 극대값과 극소값 잡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이 돼요. 자, 이 문제가 2017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2017년 당시에 전국에서 맞은 학생 134명. 역대 모든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정답률이 가장 낮았었고요. 생일이 2월 16일이어서 맞았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걔네들 제외하고 나면 정말로 100명 정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친한 강사 중에 과외하던 학생이 전날에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30번 뭘로 찍을까요? 선생님 저 생일 2월 16일인데 그걸로 찍을까요? 아 몰라. 그런 거 지금 야 전날에 그럼 왜 물어보고 있어? 짜증내면서 끝났어. 근데 다음날 시간 맞춰서 문제 풀다가 깜짝 놀랐대. 답이 216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 새끼 맞았나? 하고 있는데 맞았대요. 진짜 어려운 문제여서 보통 이거 문제 맞았으면 보통 96점 아니면 100점이어야 돼. 근데 그 친구 아마 그 문제 맞았던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 중에서 점수 제일 낮을 거예요. 76점 나왔거든. 자 보겠습니다. 자 16번. 근데 지금 우리는 기울기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정도가 확 낮아져요. 그때는 킬러가 많이 개발됐던 시절이 아니어서 갑자기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이런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정의된 함수.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가번 조건이요.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뭐를 만족한다? x 마이너스 a 곱하기 fx가 뭐다? 얘가 gx다라고 주어졌습니다. fx는 요 범위에서 다 정의된 함수야. 모든 점에서 다 정의가 돼 있다고. 그러면 fx를 x-a분의 gx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쓰면 fx 연속함수 맞니? fx 연속함수 맞아? 이 자식 4차야. 이 자식 1차야. 연속함수를 연속함수로 나눴어. 그럼 일반적으로 연속함수야. 뭐를 제외하고? 분모가 0일 때를 제외하고. 근데 0일 때 생각 안 하기로 했잖아. x는 a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이 fx라는 자식은 무슨 함수다? 연속함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봐봐.
기울기 함수예요. a,0이라는 x축에 있는 점과 지금 이 4차 함수 위의 점 사이에 기울기를 가지고 표현한 함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니? 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나번 조건 뭐가 나왔냐면요. 서로 다른 조실수 알파랑 베타에 대하여 fx는 알파랑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누가? fx가 극대값 m을 갖는데, 극대값 m을 가져. 근데 어디에서? x는 알파랑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데요. 기울기 함수거든요. 기울기 함수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a,0이라는 점이 있어. a,0이라는 점이 있어. 여기서 뭐를 그렸더니 접선을 그리는 거야. 어디에다가 gx에다가 접선을 그렸더니 두 접선이 기울기가 동일하대. 어디랑 어디로 그렸는데? 알파랑 베타로 그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기울기 함수니까 그 기울기가 m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써볼게. 이거 기울기가 a,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여기에 누가 접하고 있어야 돼? gx가 알파랑 베타에서 그냥 접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까 극점 어디서 발생한다고? 접선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의 값이 기울기라고. 그래서 기울기가 n인 직선 그렸어. a,0에 뭐를 가지고? x 절편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림이 4차 함수가 최고차 함수가 -1인 4차 함수거든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 끝이야. 이거란 말이야. 이거 말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a,0에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그렸더니 알파랑 베타에서 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자, 답은 조건이야.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함수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보다 많다라고 했어. 야, 그러면 지금 fx는 극점 몇 개 있는데? 그림 그려놨어. 극점 몇 개 있어? fx는 기울기 함수야. 기울기 함수. 자, 출발해볼까?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져. 여기까지 가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 작아져. 극점 하나 잡았어. 뭐 이미 극점 여기랑 여기 극점 있다라고 했으니까 커졌다가 작아져. 그런데 또 여기서 극소점 하나 잡히네? 어떻게? 접선 상황 하나 잡힐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기울기 어떻게 돼? 점점 커져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기울기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점, 세 번째 극대점 나오고 다시 작아져. 계속 작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극점 몇 개 있다? fx의 극점 개수는 3개다. 그럼 gx는 극점 개수가 몇 개? 3개보다 적어야 될 거 아니야. 3개보다 적어야 될 거 아니야. gx가 무슨 함수인데? 4차 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 보면은 지금 극대값 개수 몇 개? 2개. 지금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내가 극소점 몇 개? 하나 있지. 이렇게 틀린 그림이야. 근데 이거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극점 하나 있잖아. 지금 gx가 얘잖아. 이렇게 그리면은 극대 극소까지 잡혀. 접하는 상황으로. 그럼 지금 fx의 극점 3개, gx의 극점 몇 개? 1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 상황 구하라는 거야. 이 상황. 그러면은 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지금 차이함수를 가지고 갈게요. 뭐에서 뭐를 뺐더니, 자, 지금 접선인 여기에서 뭐를 뺐더니 gx를 뺀 거야. gx를 뺐더니 이 자식이 몇 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수 몇인? 아니지, 1이지. -1 놈은 뺐으니까 최고차 함수 1이지.
근데 얘가 어디서 접하고 있어? 두 놈이 알파랑 베타에서 접하고 있지. 식이 완벽하게 나와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따져야 돼? gx의 극정계수가 몇 개보다 작다? 3개보다 작다라는 거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림 그린 거는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이제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gx의 극정 개수 따지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미분해야겠지. 자, gx 정리할게요. gx는 뭐가 되겠다? 이항하고 나서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하고 나서 더하기 m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g 프라임 x 써봐. 자, g 프라임 x 뭐가 돼? 요거 내가 미분하지 말라 그랬어. 뭐가 돼? 알파랑 베타랑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극점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m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이 자식이 0이 되는 점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3개보다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니? 야, 이거 그림 어떻게 생겼는데? 누구랑 누구의 차이 함수야?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를 얼마큼 평행이동? m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m은 지금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자, 지금 m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극점 몇 개 나오는 거야 결국에? 3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식 얼마큼 들어줘야 돼? 극소값보다 더 많이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극소값이랑 똑같게 들어줘도 되는 거지. 맞니? 자, 지금 문제에서 m의 뭐 구하라 그랬어? m의 최소값 구하랬지. 그럼 지금 이 값 구하라는 거야. 이 값 구하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지금 여기랑 여기 뭐야? 알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베타 이렇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최고차항계수 몇이고? 마이너스 4고.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주어졌단 말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이래? 6루트 3이라고 줬거든요. 아, 너 없구나. 자, 6루트 3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요거 길이가 몇이야? 3루트 3이지.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다 3루트 3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 또 비율관계 쓸 수 있거든. 얘가 뭐니까? 대칭점이니까 여기 딱 잡았을 때 요 간격 뭐가 되는 거야? 얘가 3루트 3이니까 요거 길이 3 되겠다.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길이가 3루트 3이니까 요 길이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에 맞춰서 극대랑 극소 차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극대 극소 차이 몇이야? 2분의 최고차항 4 곱하기 얘에서 얘 빼면 6에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극대 극소 차이가 몇인 거야? 2배의 216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얼마큼 올리기로 했어? 극대 극소 차이에 절반만큼만 올리게 되면 극점 하나가 돼버리지. 맞니? 자, 그래서 지금 m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216 되겠다라는 게 바로 나와요. 자, 이런 해석 없이 이거 그냥 막 풀게 되면 진짜 복잡합니다. A4 문제 한 페이지 넘어가거든요. 이거 그냥 기울기 함수라는 생각 없이 그냥 풀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수초에서 기본적인 이런 도구들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18번부터 볼게요. 18번부터.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가 있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자, 그리고 나서 gx가 주어졌는데 gx가 절대값 2sin x 더하기 2절대값 x 더하기 1 개판이야. 절대값 졸라 많아. 이거에 대하여 hx가 fgx래요. 새로운 함수 정의했는데
저 4차 함수랑 gx를 합성했습니다.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함수 h2'을 갖는다. 그리고 h2'은 연속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 자식이 이계도함수가 존재 먼저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돼요. 2번 미분 가능해야 되는 함수야. 지금 hx가 2번 미분 가능해야 되는 함수거든. 이 문제 여러분들이 요령만 익히면은 앞으로 마음껏 지금 이런 문제는 마음껏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생각해봐. 이거 먼저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h'x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h'x 쓰면 뭐가 되니? f'gx 곱하기 g'x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봐. 요 자식은 f'gx는 항상 어떤 값이 좌우가 다 똑같겠지. 왜? fx가 뭐니까? 4차함수니까 여기 속에 뭐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좌우가 항상 같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언젠데? 요 자식이야. 봐봐. 미분하기 진짜 짜증나게 생겼잖아. 얘는 첨점이 여기저기 막 발생한다고. 그럼 거기에서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좌우가 같지 않아지는 점이 여기저기 나온단 말이야. 맞니? 첨점 있으면 좌우가 어떻게 써? 뿔망한 개로 잔뜩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점에서 얘 뭐가 곱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돼야 돼서 그 지점에서 0이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좌우가 항상 같다고.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h'(x) 뭐가 돼? 한 번 더 미분. f2' gx 곱하기 g'x의 제곱 더하기 f' gx 곱하기 g2'x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 자식도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자,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1번 쓰기 전에 먼저 gx 그림부터 그려볼게. 요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g'x에 대해서. 요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니? 요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 먼저 얘부터 그려보자.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면은 2 sin 3x가 되는 거고, 여기가 x가 0보다 작으면 2 sin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y는 1이라는 축을 놓고 나서 0보다 클 때는 2 sin 3x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 뭐 씌워? 절대값 씌우는 거거든? 그럼 여기 지금 여기 함수가 몇인데? 진폭이 2니까 1에서 2만큼 내려오면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다 절대값 씌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 뭐가 되고? y는 3이 되고. 자,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그려져? 2 sin 마이너스 x 2 sin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아유씨 자, 뭐 이런 그림 그려질 거란 말이지. 여기다 절대값 지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얘기 보여줄게. 첫 번째, h'x가 f'gx 곱하기 g'x가 되는데요. g'x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들이 여기저기 보이지? 언제? 모든 x절편. 모든 x절편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0. 우리는 요 지점하고 함수값이 뭐가 되는 지점들? 0이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x에다 뭐? x에 0 넣어볼게요.
0을 넣게 되면은 자 0에서 좌랑 우만 따질 거야. 그것만 따지면 되잖아. 연속은 확보가 됐으니까. 야 G'X 이 지점에서 좌우 기울기 어때? 뿔마 관계지. 내 실직 관심 없어 나는. 여기 K면 얘 마이너스 K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K고요. 얘 K예요. 서로 다른 값이라고. 거기다가 F'라는 사참수 이 값을 대입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 X 0이 이거 0이잖아. 0이면 쏘리 여기다. 여기 똑같이 K랑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K도 아니네. 자 얘가 K면 이거 기울기 뭐가 되겠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2sin 3x 더하기 1이고요.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sin x 더하기 1이에요. 지금 조함수가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보면은 자 그럼 이 점에서 기울기 뭐가 되겠다? 이거 봐봐. 6 되는 거지. 어차피 얘는 기울기에 영향 안 미칠 거고 2sin 3x면 6x랑 똑같은 놈이잖아. 얘 뭐랑 똑같은 놈이야? 마이너스 2x랑 똑같은 놈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우미분계수 6이고요. 여기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 2 여기에 6 써줄 수 있거든요. 같지 않다고 뭐 어떤 값인지 내 관심 없어. 같지 않아 확실히. 자, 그러면 그 지점에서 gx가 뭐가 되는데? 1이지. 얘가 1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좌극한 뭐가 돼? F'. 우극한 뭐가 돼? F'1 되지.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랑 얘 곱한 게 어때야 돼? 같아야 미분 가능하단 말이야. 즉 얘 뭐가 된다? 0 되겠다라는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두 번째. 자, 요 지점들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이렇게 나올게.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저기 왼쪽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서 x가 뭐일 때? 알파 i일 때 생각해 볼게요. 알파 i일 때 좌우 써볼게. 자, G'에 대해서 좌우 뭐가 되겠어? 무슨 값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야. 그치? 사이즈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야. 그래서 좌미분계수 뭐라고 쓰겠다? 마이너스 K. 우미분계수 뭐라고 쓰겠다? K라고 쓰겠다. 자, 그 다음에 F'G 알파 I 뭐가 돼? G 알파 I는 무조건 0이란 말이야. X축에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다? F'0, 얘도 F'0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했을 때 같아야 돼. 그 말은 결론. F'0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얘랑 얘가 주어진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로 끝내면 안 되죠. 문제에서 뭐가 존재한다라고 했어? 2'이 존재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좀 써놓자. fx에 대해서 첫 번째 F'0와 F'1이 0이에요 라고 써놓을게. 자, 이제 2번으로 가서 자, 두 번째 이번엔 이게 들어갈 거야 이 자식. H2'x는 F2' gx 곱하기 G'x의 제곱 더하기 F'(gx) 곱하기 G2'x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것도 어디랑 어디 조사해야겠어 당연히 0이랑 알파 i들 조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먼저 x는 알파 i인 지점들 잠깐 생각해 볼게. 얘 뭐가 되니? G 알파이가 뭐야? 0이지. 그럼 F 프라임 0 들어가지.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의미 없네.
계산할 때 얘가 0이 돼버린단 말이야. 알파 이렇게 되면 좌나 우나 다 0이 돼버린단 말이야. 얘가 여기 계산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빡치는 게 뭐냐면 이거 생각해봐. G 프라임 알파 i의 좌우가 각각 뭐란 거야? 아까 썼지. K랑 마이너스 K로 썼었지. 근데 그걸 뭐 하겠대? 제곱하겠대. 그럼 얘는 윗줄 아랫줄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어? 그냥 당연하게 같아진다고.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 i인 거는 그냥 클리어 상태인 걸 알 수 있고요. x가 뭐인 상황 생각하자? 0인 상황 생각할게요. x가 0인 상황에 대해서 또 이 표를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F'G 제로 몇인데? G0가 몇이야? 1이지. G0는 1이지. 얘가 GX니까 G0는 1이야. 그러면 지금 F'1이 되거든요. 얘가 좌가 됐든 우가 됐든 F'1이 되거든. 근데 F'1 0이라고 했잖아. 0, 0이야. 여기 보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얘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자, G'0 좌는 몇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우는 몇이야? 6이거든요. 그지? 제곱이니까 얘가 몇이고요? 4고요. 얘가 36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이 상태에다가 얘는 뭔데? F2' 뭐? G0니까 G0는 1이지. F2' 뭐? 1 되는 거거든요. 얘도 F2' 1이 됩니다. 윗줄과 아랫줄 결과 같으려면 당연히 얘는 몇이 돼야 돼? 각각 0 돼야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끝났어요. 그래서 자, 지금 뭐 구하는 문제야? F' 3 구하라고 했거든? F' 3 F'X 바로 쓸 수 있어. 최고차함계수 몇인? 4인 3참수가 돼. 4. F'0랑 F'1이 다 0이니까 X, X-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2', 1이 0이니까 얘는 2개 있어야겠다. 끝. 여기다 3 대입해주세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4, 4, 16 곱하기 3이니까 답은 48 나오겠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거는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빡센 문제로 학생들이 힘들어했었거든. 딱 나온 당시에. 근데 이거 지금 2017년보다 더 전에 나왔어요. 2017인가 18인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야.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 GX가 저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은 상태로 나왔을 때 27, 요즘 난이도로 봤을 때 27번 난이도의 사고 수준이면 딱 풀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표 그리자. 미분 가능성 문제는 그냥 표 그려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어디 찾아야 돼? 어디 조사하는 거야?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계도도 마찬가지로 접근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지금 이 교재는 6편 끝나고 나서 이제 마저 나갈게요. 그리고 6편 끝나고 나서 니네들 지금 적분 파트 그때 2월에 나가긴 했는데 그때 한참 정신없던 시절이라 그때 나가고 나서 조금 멜랑멜랑 했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적분 부분도 다시 한번 질문 받는 시간 가질게요. 적분 파트. 수고하셨습니다.